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엄마성 빛내기 프로젝트가 엄마성을 빛낼 자식들을 찾습니다. 오늘 비욘세 에피소드를 잘 들으시고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검색창 혹은 SNS에서 엄마성 빛내기를 검색하시거나 오늘의 게스트 준영님의 인스타그램 IamJunyoung IamJunyoung 혹은 트위터 공식 계정 momlastname momlastname 프로필 링크 아니면 비욘세.com 게시판으로 가셔서 프로젝트 구글 폼 안내를 읽으시고 신청해주세요. 1월 14일까지 신청해주시면 성분 변경 청구를 함께 하거나 언젠가 할 수 있도록 정보와 용기를 드립니다. 그럼 엄마성을 빛내려는 두 따님을 만나러 지금 바로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오늘은 비욘세 역사상 최초 모녀 게스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엄마성 빛내기를 소개하려고 오늘 시간을 마련했는데 성을 갈겠다고 오신 두 분 김성경님, 김준영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하게 또 얘기하는 거니까 세 번째 자기소개를 하고 있어요. 마이크 테스트를 하느라고 두 번을 하느라고 성경님부터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961년 1월 8일생 옆에 있는 김준영의 엄마 김성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영이라고 하고요. 옆에 있는 김성경 씨의 큰딸입니다. 88년생. 네. 제가 또 좋아하는 짐송님과 동갑이며 88. 제가 알기로 그죠? 네네. 올해 용의 해 기운을 받아서 프로젝트를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습니다. 두 분 중에서 성경님은 오늘 글로도 처음 뵙고 뭐 이메일 주고받고 한 적도 없는데 준영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청취자분이시라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러분 만약에 비욘세를 한 회도 안 빼놓고 들으신 분이라면은 우리는 준영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용인 매콤주목이라는 부끄럽네요. 다소 부끄러운 이름으로 여자를 돕는 여자들 그 이혜미 기자님 편에서 사연 주셨었잖아요. 네, 비욘세 언제부터 들으셨는지. 비욘세를 들은 지는 꽤 오래됐어요. 네. 제가 직업이 그림책 작가여서 네. 그냥 혼자 앉아서 주구장창 글 쓰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 많은데 그때 예전에 같이 작업실 하던 네. 다른 작가님들 두 분이 다 이 비욘세를 엄청나게 꼭 들어야 한다 하고 막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비욘세랑 영노자랑 네. 비보에 입문을 하게 되면서 외전문처럼 네. 지금까지 이제 팟캐스트 없이는 이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쭉 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여가지고 저도 비밀보장으로 팟캐스트라는 거를 뭐 그전에는 팟캐스트 있는 건 알았지만 매주 처음 듣기 시작해서 이제 영노자에 입덕을 하고 비욘세를 만들었는데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아, 그래요? 영노자가 방학을 하고 맞아요. 큰일녀도 건강상의 문제로 방학을 하고 다들 왜 이러시죠? 밀리면 뭐 항상 밀리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설거지나 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밀림의 얼마 전에 올라와서 이제 큰일 났어요. 그 기력을 다 쓴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되게 걱정이 많은데 그림 작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온 김에 또 그동안 쓰신 책을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면은. 네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네, 리스너입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4권의 책을 썼고요. 네. 첫 번째는 아주 귀엽고 남다른 펭귄이 나오는 난 남달라라는 제목의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네. 제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려서 다들 그런 책이고요. 두 번째는 저디 곰새기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제목이 제주도 사투리예요. 제주도 방언으로 저기 돌고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탐라 도새기 같은 느낌인가요? 예. 근데 곰새기라고 이제 돌고래를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장수진 씨라는 멋진 여성 과학자분과 함께 만든 책이고 네. 2013년에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고 네. 이제 제가 사랑하는 반려견 순돌이와의 그리고 또 저희 할아버지와의 기억을 담은 할아버지와 순돌이는 닮았어요 라는 네. 그림책도 썼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작으로는 네. 그럴 때가 있어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는 어떤 책이에요? 네. 저희가 이게 두 번째여가지고 제가 웃음이 났는데요. 이 그럴 때가 있어는 매우 비욘세 청취자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마구 네. 녹여낸 책이에요. 네. 제가 어릴 때는 남 앞에서 말도 못하고 네. 잠도 잘 못 자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청취자분들이 난 아닌데 하실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되게 예민하고 좀 민감한 성향의 소유자 어린이였거든요. 네. 그런 때들을 바탕으로 우리 누구나 그럴 때가 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밥을 되게 잘 먹을 것 같은 돼지가 네. 밥을 못 먹는 애한테 나도 그럴 때가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책이에요. 아, 맞아요. 저도 오랜만에 연말연시 좀 의외로 조용히 보냈거든요. 오, 혼세님이요? 생일 파티에 기력을 다 쓰고 그러게요. 맞아. 요번에 좀 네. 조용히 지내시고 있다고 하셨죠. 다 그럴 때가 있어서 여러분 김준영 작가님 책도 IM 준영이라고 IAM JUNYOUNG에 보면은 인스타그램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니까는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지금 끌려 나오듯이 네. 안동에서 여기까지 와서 앉아 계시는 네. 그 성경님은 비욘세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어요 처음에? 비욘세 얘기 이름만 많이 들었습니다. 네. 뭐 듣고 있다고 하고 거기서 뭐라고 했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 막내딸도 네. 이걸 듣고 있거든요. 어머. 그래서 가끔씩 들려주는데 막 웃는 소리만 막 들리고 내용은 잘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렇습니까? 재밌으면 장땡이다 이런. 그래요. 막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주제들도 막 이렇게 막 바뀌어가지고 네. 제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굉장히 당황한 채로 왔습니다. 네. 내가 이 정신없는 토크 속에서 어떻게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하셨겠어요. 네, 좀 그렇게 하고 제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 아이고. 왔다 갔다 하는 대화를. 네. 하필 제가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몇 개 들어봐봐 하고 이제 링크를 보내드렸는데 하필 최근 두 화를 듣고 오셔가지고 너무 말씀을 잘하시는. 그걸 듣고 오면은 정말 아무도 얘기할 수가 많이 없어요. 죽으셨어요. 네. 정말.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시죠? 이렇게 긴장해서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청취욕이나 이런 거를 좋게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8일이 또 저희 성경님의 생신이시라고 저희가 들어가지고 겸사겸사 따스운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혜미 기자님 나오셨을 때 나를 도운 여자들로 어머니 이야기를 오늘 와 계신 성경님 얘기를 사연으로 주셨었어서 네. 제목에도 나와 있는데 엄마성 빛내기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프로젝트를 만드신 당사자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짧게 얘기를 해보면 핵심 길게 내용.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래요? 너무 길어질 텐데. 우선은 뭐 함께 엄마 성을 빛내고자 네. 엄마 성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들을 제가 모으고 있습니다. 네. 모아서 같이 성본 변경 심판 허가 청구서라는 거를 작성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모아서 가정법원에 제출을 해서 네. 지금 쓰고 있는 보통 분들이 쓰고 계시는 아빠의 성에서 엄마 성으로 바꿔보고자 하는 그래서 세상에 엄마 성 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네. 프로젝트입니다. 엄마 성 빛내기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왜 해야겠다 생각하셨어요? 네, 맞아요. 그 얘기가 길어요. 그래서 한번 그걸로 오늘 싹 다 알겠습니다. 말아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네네. 사실은 저도 재성에 큰 의무는 없었어요. 그냥 저는 평범한 김씨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여차저차하여 네. 결혼을 하고 네. 그다음에 아이를 가질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아이의 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지금 함께 있는 배우자랑 이미 그 사람의 존재조차 알기 전에 이 아이 성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 요 부분을 잘 얘기를 해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했으나 너무
급하게 콩깍지에 씌이게 됐고 네네네. 그리고 그는 그렇게까지 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빠르게 우겨서 네. 함께 살게 되었고 상여자의 추진력으로. 네 맞습니다. 상여자가 확 이끌어서 네. 결혼을 하게 됐는데 혼인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네. 그때 그 여자를 도운 여자에서도 네. 얘기를 했지만 그 혼인 신고서에서부터 자녀 성을 엄마 성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기존대로 아빠 성으로 할지를 그때 이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거의 돌이키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콩깍지에 씌인 나머지 네. 그 사실을 이제 구청에 가서야 네. 혼인신고서에 사인을 하기 직전에서야 알게 됐고 네. 그때 그래서 구청 직원한테 그 저희는 모의 성으로도 협의를 못했고 부의 성으로도 협의를 못했다. 그래서 이 항목의 답을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어떡하냐 하고 네. 물어봤더니 그분이 잘못된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그거 나중에 정정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지금 엄마 네. 성으로 체크하게 되면 협의서를 내야 되는데 우리 네. 구청에는 양식도 없다. 너네 양식 준비해 왔냐? 이렇게 물어봐서 네. 우리는 양식도 없고 그때 뭐 전세 대출 때문에 네. 당일에 꼭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네. 아니면 집이 없이 출발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나와 있죠. 혼인 신고할 때 네. 둘 중 어디를 맞아요. 그게 선택하시겠습니까가 아니에요. 아니고 모의 성으로 하겠습니까를 되게 모의 성으로 예외조항처럼. 하기로 협의하였습니까? 예, 아니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저희는 모의 성으로 협의하기로 하진 않았으니까 네네. 아니요가 맞기는 한데 저는 부의 성으로 하기로 협의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아니요라고 체크를 할 수 없었던 그쵸, 거예요. 그쵸, 아니요로 그쵸. 체크를 하면 부의 성으로 협의한 게 되어버려서 그게 아님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네. 하냐 했을 때 나중에 정정하면 된다. 그리고 협의서를 내야 되는데 니네 지금 양식이 없지 않냐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아이를 가질 때 다시 한번 잘 얘기를 해보자 네. 하고 거기에 이제 아빠 성을 따르는 쪽으로 이제 방향이 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 협의서라는 거는 네. 이미 그 혼인신고서 상에서도 네. 그 모의 성으로 하기로 협의했냐에 체크를 하더라도 맞습니다. 협의서를 추가로 또 내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실수에 의한 체크가 아니라 굳이 이 협의를 정말 너희 부부가 한 게 맞니? 라는 거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고 이게 거기에 아니오를 체크했을 때는 아버지 성으로 하기로 협의했다는 협의서를 내진 않아도 돼요. 그래서 차별적인 문항이죠. 당사자도 와 있고 맞습니다. 신분증도 다 확인하는 거고 그런데도 딱 거기에서만 오케이라고 하는 걸로만은 처리가 안 된다는 안 돼요. 거죠? 네. 이것도 모르는 분들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나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구청에서 그 협의서 양식이 구비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구청 직원분은 아마 그 협의서를 요구하는 분을 많이 보지 못했는지 자기는 모른다, 없다, 알아서 준비해라라고 그때 안내를 해주셔서 저희는 뭔가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왔구나 이런 생각으로 급하게 처리를 했었죠. 네. 원래는 출생신고할 때로 바뀌는 것만 해도 되게 큰 변화일 수 있었는데 원래는 그게 좀 희망이 있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 네. 2021년에 네. 그 당시 여성가족부에서 그 부분을 혼인신고 말고 출생신고 때 결정하게 하자라고 네. 법 개정 추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개정 계획이 2025년을 목표로 그때는 개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많이 축소됐고 네. 또 최근에는 성본 변경 요 부분이 불합리하다 요것에 대해서 헌법소원한 것에 대해서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안 나왔지만 법무부에서 요게 자의 성본이 부성 우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요 부분이 뭐라고 하죠? 헌법에 위배된다. 라고 헌법소원을 한 건데 네. 법무부는 그것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1년 당시에 막 설문조사해서 엄마성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분위기랑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법무부의 기조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그래서 그 뒤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몇 년이 흘러 남편과 이제 임신을 해볼까 말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이성 얘기를 다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 남편도 그렇고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제 지인, 뭐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을 때 아주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아이가 놀림받으면 어떡하냐, 뭐 아니면 오해받으면 어떡하냐, 무슨 네.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아이한테는 물어본 게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해도 되냐든지 가장 많은 이제 걱정은 남편은 괜찮니? 너희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괜찮니? 라고 그런 걱정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와서 마치 제가 처음 타투를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미래 시어머니가 싫어하시면 어떡하냐. 저는 심지어 이제 머리를 커트할 때도 네. 그 미용사분이 시어머니가 이 머리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으시고 어머, 남편도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 시어머니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어찌나 부둥부둥들 해주는지. 모든 걸 다 파악하고 관리하시는 그러니까요. 분들. 그런 어머, 허락을 세상에.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들 시어머님 분들 인생 참 편하시겠네요. 그러게요. 네. 아무튼 그런 걱정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놀랐어요. 솔직히 저는 어느 정도 응원과 지지 아니면은 최소한 신기하네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줄 알았는데 저한테 이런 신기한 얘기를 들었으면 너는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니? 라든지 어떻게 하면 가능해? 이런 질문이 아니라 바로 단칼에 그러면 안 되는 이유 혹은 그러면 아이가 받게 될 불이익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 피드백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네. 이게 그렇게나 별난 일이구나 라고 그때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렇다면 내 아이는 둘째 치고 지금 엄마 성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이나 앞으로 엄마 성을 물려주고 싶은 사람들이나 엄마 성 쓸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내 애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라도 엄마 성을 쓰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네. 세상에 엄마 성 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기게 하고 싶은 네. 아주 욕구가 활활 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들으면서 너무 신기한 게 엄마성을 아이한테 물려주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 나중에 사람들이 얘한테 얘를 좀 약간 다르게 보면 어떡하냐, 애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예전에 비욘세의 레즈비언 부부인데 출산하신 김규진님 네. 나오셨잖아요. 그분들한테도 댓글이 그렇게 달리고 맞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 니네가 좋아서 하는 건 좋아. 근데 그럼 태어난 애가 그러면 어떡해? 라고 해서 결국 거기에서 정답은 애가 그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다 같이 어른들이 동참을 하면 되는 거지. 네, 맞아요. 그 제 질문이 생각이 이상하다. 그거였어요. 이게 되게 남들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도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음. 맞아, 저도 그 편 들으면서 어머 사정은 다르지만 되게 네. 공감도 많이 하고 그때 그런 반응을 들으면 제 입장에선 약간 죄책감이 좀 생기거든요. 뭔가 내가 아이에게 나쁜 짓을 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그 죄책감을 약간 유발하려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서 저도 계속 아니야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제 자신을 의심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내 방법이 틀린 걸까? 그리고 이게 정말 아이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이면 어떡하지? 만약에 그렇다 해도 나는 내 방식은 아이가 혹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 잘못한 것이지 내 아이 편에 서면 될 일이고 잘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이게 이기적이거나 이상한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네. 그 방식을 저에게 이제 적용을 해주신 거죠. 어떡해요? 너 그렇게 이상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니? 그 사람들 참 이상하다. 그러면 나도 너처럼 같이 한번 성을 바꿔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 약간 욱해서 약간 제가 살짝 어머니를 자극시켰나 봐요. 근데 이게 지금 듣기에는 와 되게 멋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지만 성경님이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내 성을 바꾸겠다까지도 가기 전에 네. 나는 나중에 내가 딸을 낳으면은 네. 엄마 내 성을 물려주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떠셨었어요? 아까 그분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그 이후에 나올 이 아이의 반응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욕이나 먹겠구나. 그다음에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 상황에서 네. 내 아이를 보호하면서 가장 평화로운 길은 아이 편에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네. 또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네. 유독 그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이 세고 네. 그거를 못 견디고 이렇게 힘들게 이 표현 되게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저희들 표현으로는 어머니가 지금 많은 여성 연예인들을 떠올리고 계신데 저희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인터뷰할 때도 예전에 한번 인터뷰한 데서 이 표현을 좀 저희끼리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어머니가 그런 악플에 시달리다가 저희 표현으로는 이제 싸우다가 전사한 그런 여성 연예인들을 아마 저를 보면서 좀 떠올리신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그 기사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되게 미안했던 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제가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거기에다가 괜찮다. 걔네들이 틀린 거다. 너 틀린 거 아니다라는 말을 제가 사실 어떻게 남기는지도 몰랐고 게으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뭐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갑자기 막 뭐 하나 올렸다가 이제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가 겁이 나서 가만히 있었을 때가 많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되게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 때문이 아닐까. 나도 그분들을 그 길로 가게 한 비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틀린 거 아니라고 말해주지 않은 나도 그들과 다르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뭐 방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셨었던 거예요. 네. 그 방관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귀찮음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네. 막 그래서 여러 번이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되게 짧은 시기에 네. 많은 여성 연예인들이 세상을 떠난 때가 있었죠. 제가 분명히 집에서도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좀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엄청난 비난을 받고 그 끔찍한 그 단어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네. 그거 볼 때마다 되게 미안했거든요. 거기에다 한마디 못 써준 거가. 근데 딸이 이제 일을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에 딸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양쪽 편에서 네. 젠더 이슈가 나오면은 엄청 예민하잖아요. 네. 그리고 얘는 내 딸이고 네. 모든 엄마가 다 그러듯이 다른 엄마들도 다 그럴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틀리지 않았고 지금 그 제가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고개를 젓는 모습이 다 그런 건 아니랍니다. 진짜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한꺼번에 어느 한쪽으로 가려고 하는지는 몰라요. 다른 거를 용납을 못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인생 살면서 참 다르게 많이 살았거든요. 네.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네. 그 어느 분 이후로는 보통 껴야 되는 것도 안 끼고 다니고 네, 가리게 가슴 가리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가리게. 거죠. 네, 그게 그 잘못하는 거가 아니라면은 누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뭐 갖다 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안 끼고 있습니다. 네, 저도요. 그전에는 그거를 그냥 이제 넘어가자. 네. 편안하게 넘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엄마로서 네. 내 딸인데 공격이 들어온다면 내가 막아줄 수 있으면 막아줄 수 있고 네. 죽는다면 대신 죽어주고 싶은 게 당연히 엄마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기로 한 거죠. 이 눈곱만큼이라도 네. 도움이 될 수가 있다면.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실 때 내가 이걸 같이 참여하는 게 평화적인 방법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게 되게 놀랬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하실 때 그 얘기 하셨잖아요. 여성 연예인들이 그런 악플이나 이제 이런 거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게 싸우다 전사했다고 우리끼리는 표현을 했다라고 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곁에 서주는 게 맞아요. 남들은 이걸 투쟁에 참여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제 성경님은 오히려 나는 이게 평화적인 방법이다라고 하신 게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 이 일을 같이 하자고 동참하시게 결정한 데에는 아무래도
화장 안 한다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브라 안 한다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그때 내 편 안 들어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결국은 이게 다 돌고 돌아서 왔나 보다.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러네요. 무시할 수가 있었는데 딸 이름 그러니까요.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니랑 저랑 성정이 많이 달라서 네. 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면 네. 니네는 그러라. 나는 그래도 화장 안 한다. 이러고 저는 뭐라고? 나와봐.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네. 이런 스타일이라 저를 많이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요즘 얘기하는 기가 약한 사람은 오히려 그걸 막 싸우는데 속된 말로 이제 기존세. 맞아요. 기가 진짜 센 사람들은 그냥 맞아요. 아 그래? 난 맞아요. 계속 안 할 테니까 뭐 너는 하시던지. 이게 굉장히 기센 사람의 어떤 저희 엄마 진짜 기세요. 어떤 카리스마 있고 기세가 있는 분들만의 그런 맞습니다. 태도인 것 같아요. 듣는 이 처음입니다. 우리 맨날 얘기했어요. 엄마가 제일 강하다. 아무도 못 이긴다 얘기했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지 궁금해요. 내가 네 딸이니까, 내가 네 딸이래. 내가 네 엄마니까 나부터 그러면은 같이 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을 때 어땠어요? 그때 진짜 네. 사실 그때는 바로 앞에서는 저도 약간 어안이 벙벙하고 그냥 아싸!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 프로젝트를 막 돌아가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요거 효과 있겠는데? 약간 솔직히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네네. 왜냐면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60대 여성이 이 선택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감도 좀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젊은 여성보다는 이미 애를 셋이나 낳은 나이 든 여성의 얘기가 좀 더 먹힐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비즈니스였구나. 사실은 처음엔 그랬어. 왜냐면 그때 제가 이 얘기를 아빠 성에서 엄마 성으로 바꿀게 하고 안동에 가서 아빠한테 그 동의서를 받으면 좀 더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내 딸이 성을 엄마 성으로 바꾸는 거에 아빠인 나도 동의합니다. 라는 동의서를 이제 아빠한테 받으려고 안동에 가서 동의서를 받는데 그때 엄마가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고 그러면 머리가 막 돌아갔어요. 그러면은 엄마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내가 이제 엄마 쪽 할머니 성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나는 잠깐 보류하고 잠깐만 있어보자 순서가 막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이제 집에 사실 돌아오면서 조금씩 와닿기 시작했거든요. 아까 엄마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 얘기를 근데 저희가 최근에 같이 나눴는데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그 당시에 서로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그 당시 저도 그 제가 좋아하는 여성 연예인들의 그런 슬픈 소식을 들을 때 그리고 제가 머리를 자르고 화장을 안 하고 브라를 안 하고 그리고 좀 불편한 얘기들을 하고 성도 바꾸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비난만 한 건 아니거든요. 다들 걱정해 주면서 계속 제가 틀린 게 아니라고 얘기는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 상담 선생님도 준영 씨가 하는 생각이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말은 그냥 무시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가보는 게 어때요? 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악플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 싸우다 전사하신 분들도 주변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너 틀리지 않았어. 악플러들이 틀린 거야. 라는 얘기를 사실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머리로 아무리 인지하고 나 틀리지 않았어라고 받아들이려고 해도 주변에 나처럼 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면 계속 내가 이상한가? 내가 틀린 걸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들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이 너 틀린 거 아니야, 괜찮아, 우리 네 편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상한가? 굳이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엄마가 내가 틀린 게 아니라는 거를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서류상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그 온몸으로 지지를 해준다는 얘기를 한 거로 제가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혼자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와닿기 시작하면서 그 운전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뒤에 이제 막
천군 만마 지원군들이 어. 와 하고 말 타고 막 달려오는 네네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짜 나를 따르라 막 이러면서 그 매드맥스 맨 앞에 있는 퓨리오사처럼 맞습니다. 뒤에 퓨리오사 워보이 뒤에 만명. 이제 막 부릉부릉 하면서 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듬직하고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들으면서도 자꾸 웃음이 나려고 하는 게 이 와중에 어쨌든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러 갔다 오면서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아버지 의견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엄마로 바꾸면 얘는 임시가 되는 거야. 오히려 아버지는 왜냐면 그래서- 아버지의 어머니는 임시시거든요. 그래. 아빠가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네. 제가 이 결정을 하고 가족 톡방에 알리면서 혹시 함께 하고 싶은 분들 계신가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캠페인을 시작한 거죠. 가족들에게. 가족 단톡방에서부터. 왜냐면 아버지가 바꾸시면은 이제 우리 집에 임씨가 한 명 생기는 거니까. 네. 저희 집은 김씨의 저주가 내려서 온통 김씨들 천지거든요. 그나마 저의 아빠 쪽 할머니만 임씨신데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아서 제가 다 이제 네. 그리고 남동생한테도 같이 한번 해보련 여동생한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아니야 난 그러진 않을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걸 몰랐네요. 얘기했을 때는 곧바로 돌아온 대답은 뭐였어요? 그냥 매우 약간은 언짢고 언짢기보다는 약간 당황하고 긴장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동의서를 써주실 때는 사실 얘기를 드린 거는 대면하진 못했고 저희가 따로 살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네네. 전화나 톡으로 얘기를 드렸고 이제 동의서를 써주세요라고 사실 뭐 부탁도 아니고 거의 동의서를 내놓으시라 이런 느낌으로 은행에서 왜 이렇게 약관 길면 이거 여기 서명하시네요. 사인하시고요. 그런 느낌으로 동의서를 가져갔는데 이제 아버님이 써주신다고 해서 아빠가 저도 이제 좀 말을 붙여보고 싶어서 네. 이제 살짝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아버지 반응은 이것이 나의 한계다. 여기 서명은 해줄 테니 네. 네가 하는 걸 막지는 않을 테니 나에게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요구나 응원을 바라지 말아라. 예를 들면 아빠도 임시로 바꾸라든가. 혹은 뭐 이런. 우리 딸 짱 막 이런 그런 반응이 올 수도 있겠거니 기대를 했지만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면에서는 엄청나게 특이하고 진보적인 선택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기대를 해보았으나 그때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저희가 뭐 유튜브에도 나오고 음. 막 사진도 멋지게 찍혀서 막 네. 사람들이 막 댓글로 응원해요 막 이런 걸 해주셔서 그런지 아버지 나름의 방식으로 이제 저희를 응원해주고 계셔요. 엄마 무서워서 한 말이야. 그래. 엄마가 옆에서 이제 도장 찍어 이런 느낌으로. 지금 아마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이 처음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김씨에서 김씨로 바꾸는 맞습니다. 거구나라는 거를. 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이러나 저러나 김씨인데 이걸 바꾸는 거에 왜 이렇게 의미를 두냐라고. 맞아요. 그게 사실은 저는 가장 슬픈 부분이거든요. 저는 저는 어릴 때부터 이 평범하고 너무 흔해 빠진 김씨가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본인의 거슬러 선택이 거슬러 아닌데. 올라가도 근데 저희는 저의 엄마의 엄마까지도 김씨셔가지고 네. 벗어날 수 거의 없는데 김씨 왕조. 거의 그래도 본이 일단 다 다르고 네. 그리고 사실 혼인신고서에 문항을 본 게 네. 그 문항이 제 뇌리에 남은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이게 같은 김씨여도 모해성을 쓰기로 협의한 사람이 세상에 한 명 더 존재하는 거. 네. 제가 일터에서는 똑같은 김씨로 유지될 거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서류상으로 엄마 성 쓰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거가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김씨나 저 김씨나 아니냐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면 그럼 그렇게 간단한데 그러니까요. 바꾸면 좀 어떠냐는 거예요. 그게 왔다리 갔다리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얘기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제 친구 중에도 비욘세 공개 방송도 많이 도와주고 했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결혼하기 전부터 협의를 해서 딩크예요. 네. 근데 혼인 신고할 때 그걸로 썼어요. 모의 성을. 왜냐면 그걸 어쨌든 샘플이 한 명씩 생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 낳을 생각은 없지만 생긴다면 나는 모의 성으로 하겠다를 이제 남편이랑 둘이 협의를 해서 혼인 신고할 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멋지네요. 네. 그리고 저도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사례를 많이 찾아봤는데 네. 생각보다 요즘에 혼인신고하는 분들 중에 모해성으로 하기로 협의하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특히 이제 딩크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남편이랑 이제 우리 어차피 애 안 낳을 거니까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합의된 사항이니까 요즘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사 같은 걸로 봤을 때는 실제로도 설문조사 같은 걸 했을 때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맞아요. 네. 70% 이상이 네. 이 조항이 차별적이다 혹은 뭐 엄마성 아빠성 중에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시더라고요. 네.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나도 태어날 때 아빠성으로 하겠다고 결정 못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네. 이게 왜 엄마성일 때는 문제가 되고 아빠성일 때는 그러냐. 저희 강아지 이름이 이제 김정원이거든요. 저희 강아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유명인 2명의 성을 붙여가지고 어차피 성이 왜냐면 같아야만 선생님은 김 씨가 아닌데 저는 곽씨예요. 저는 곽씨인데 저희 강아지가 굉장히 좀 소심하고 이런 상태로 저희 집에 왔기 때문에 좀 강인한 여성으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생각하는 강인하고 멋있는 이제 여성 2명의 김이나 작사가님과 김희진 선수의 김씨를 해가지고 김을 붙였어요. 멋있다, 김씨. 죄송해요. 갑자기 멋있다 김희진. 팬심 고백. 근데 이 아이를 동물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 등록을 할 때 저희 어머니 갑자기 연락이 와서 네. 곽씨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안 된다. 나는 김씨로 하겠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동물 등록은 정원으로만 하고 이름 부를 때는 김정원으로 부르는 건 상관없다. 근데 국가에 등록할 때는 김으로 하면 안 된다. 차라리 성을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건 왜 안 되냐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걔만 낙동강 오리알처럼 불쌍하다. 뭐 네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라. 기분이 어떻게? 어디서 많이 듣던. 네, 근데 이제 나는 제 입장에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는 우리 엄마는 혼자 정씨인데 그러게요. 왜 정씨로 해라고 했을 수도 있었어요. 나중에는 차라리 정원을 해서 내 정씨로 해라. 맞아요, 그랬는데 맞아요. 엄마는 어쨌든 곽이 아닌 것이 마음에 쓰이는 거니까. 내 그래가지고 딸은 광민진데. 네,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엄마한테. 엄마도 곽씨가 우리 중에서는 엄마만 곽씨가 아니지만 아무도 엄마를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 안 하지 않냐. 네. 그리고 나는 어쨌든 성이 같아야만 가족이 아니고 그런 뭐 생활동반자법이나 이런 네. 것도 생각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강아지는 뽀삐는 되고 김정원은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성이 없는 강아지는 괜찮은데 나는 성을 다른 걸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또 체질을 뒤집는 애가 된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이제 잠시 했었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네. 그 에피소드 듣고 어머님의 발상이 너무 신선하고 저도 지금 떠올랐는데 가족의 이론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죠. 그러고 확실하죠. 이제 족보 이런 것도 이제 따지시면서 이제 하시는 거지. 근데 그 부분이 우리가 성본 변경 청구를 할 때 네. 자해 특히 본인 성인 본인 말고 그 미성년 아이의 성본을 변경을 할 때 판사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아이가 원하는가? 그것도 그렇고 네. 이 아이가 혼란을 겪지 않을 것인가, 혼자 소외감을 겪거나 성이 다름으로 인해 그래서 보통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그 아빠 성에서 엄마 성으로 변경이 잘 되는 사례가 이제 이혼 가정에서 뭐 엄마는 이 씨인데 아이가 박 씨일 때 그 둘이 집에서 살 때 나는 박 씨인데 엄마는 왜 이 씨야 이런 혼란 때문에 그 혼란을 해결해서 자의 복리를 향상시키고자 허락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소냐님이 그 정원이의 혼란을 염려하셔서 누가 봐도 정원이는 전혀 혼란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엄마가 그 꼴을 두고 보실 수 없는. 근데 방금 얘기하셨지만 이혼 가정이고 아이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에 아이가 느낄 혼란을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보통 그런 혼란을 우리 아이가 겪고 있고 그리고 엄마로서 이제 내 정체성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의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청구서를 제출하면 이제 인용되는 확률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요 성을 바꾸는 게 이익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불이익이 될 것이냐 요거를 비중을 이렇게 저울로 재듯이 재서 이익이 더 크다고 판사가 판단하면 성을 바꿀 수 있게 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 이익을 판단하는 근거가 사실은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의 결과물 혹은 효과로 인한 것일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그래서 보면 이걸 그냥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너는 왜 파란 눈이야? 했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럼 너만 렌즈 끼고 와. 맞아요. 너만 렌즈 끼고 오는 걸 허용해준다. 그쵸. 같은 그런 맞아요. 느낌일 수 있겠네요. 파란 눈이야라고 하는 사람을 제재하거나 그 사회를 바꾸기보다는 렌즈 끼는 것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식의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되게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지만 맞아요. 이 개인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한테는 그게 더 필요한 조치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 바깥의 경우가 인정이 안 되는 거는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들으신 분들이 그러면은 어쨌든 나의 의견으로 내가 바꾸고 싶다. 그리고 나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성인이고 그러면 이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계가 되게 단순해요. 네. 2가지 단계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법원의 양식이 있어요. 아마 네. 이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제 안내를 드릴 텐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성본 변경, 심판 헷갈리네요. 성본 변경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 맞습니다. 적용했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가져왔거든요. 제가 항상 그거를 네. 못 외워요. 네. 진술서도 가져오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성본 변경 청구서라고 짧게 얘기를 하는데 그쵸. 그 허가를 심판해달라 하는 청구서를 작성을 해요. 거기 네. 진술서라고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성본 네. 변경이 필요하니까 제 성본을 바꿀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진술을 하고 그거를 가정법원에 자기가 주소지로 있는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면 네. 이제 한 달 안에 판사가 결정을 하기로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인용을 하면 그 뒤에는 이제 개명하고 나서 하는 절차처럼 이제 뭐 주민등록증을 바꾸고 뭐 성본 변경 신고를 하고 이제 기타 절차를 밟으면 되고요. 네. 만약에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성본을 바꿀 수는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성경님이 먼저 하신 거죠. 네. 작전이 그거였던 거죠. 맞습니다. 여기 엄마 성으로 바꾼 사람 있지 않냐? 우리 집안 내력이다. 네. 우리 엄마도 엄마 성 받았지 않았냐를 하겠다는 작전으로 하신 걸로 아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진술서에 어떤 거를 써야겠다. 그 작전을 어떻게 짜셨어요? 진술서에 네. 저희 집안은 원래 그렇다. 네네. 하는 거 아까부터 모토였는데요. 네. 진술서에 쓴 거 중에 내용이 네. 부모님이 성에 대해서 네. 결정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은 음. 아버지가 엄마를 굉장히 존중을 하셨고 저희 친정 아버지가 네. 그다음에 엄마가 뭔가를 결정해서 만약 저희들을 거기도 둘 다 김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씨와 김씨가 만나 김씨를 낳은 다음에 또 김씨와 결혼해서 지금 김준영 씨가 나왔지만은 맞아요. 의성김이 아니라 경주김으로 바꾸고 싶다. 혹은 그 아이들 이름을 등록하고 싶다고 하셨으면은 저희 아버지는 분명히 예스하셨을 분이거든요. 네. 굉장히 옛날 분이고 29년생이신데요. 네. 제가 본 모든 남자분들 중에서 엄마를 제일 많이 사랑하셨고 네. 그 사랑하는 거를 존중으로 아버지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가 하자는 거를 굉장히 다 많이 해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엄마 아빠 다 굉장히 나이가 많아지셨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제 한국 남자시잖아요. 그래도 네. 근데 엄마는 그 운동을 어떻게 하고 싶어 했냐면 거실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춤을 추면서 가서 네. 중간에서 박수를 탁 치고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러니까 안무를 지금 거의 네. 짜서 네. 저희 할머니가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아, 네. 네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밖으로 네. 그런 거를 원하셨거든요. 오. 그리고 중간에 한 번씩 허그하고 그런 거를 네. 원하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저희도 있는 데서 그거를 하셔야 되면 네. 굉장히 그 곤란해 하시지만은 네. 그거를 다 맞춰 주셨어요. 그 창피한 네. 1억 받기 미션 같은 거를.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 엄마가 굉장히 많이 평생 아프셨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가 거의 업어서 키우셨고요. 네. 엄마가 잠이 깰까 봐 저를 데리고 밖에 나와서 네. 이제 옛날에 다 새방 조그만 데서 살 때 제가 잘 울었대요. 네. 밖에서 이제 엄마 잘 때까지 저를 데리고 밤새 저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셨다고 그러시고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저희는 대체로 먼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돌아가신다는 소리를 평생 서너 번을 들으면서 네. 저희가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 아버지가 사신 마지막 이제 집을 사셨을 때 명의를
두 분 공동 명의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복잡해지잖아요. 저희 생각에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또 그 어떤 네.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네,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오래 살기를 바라시는 기원이랑 언제나 엄마 의견을 존중하셨고 아버지 사진을 보면은 엄마를 쳐다볼 때의 그 얼굴이 있어요. 막 환하게 너무 네. 그 빛나는 얼굴이 있는데 그 사랑을 아버지가 그렇게 그 표현을 하신 거예요. 저희도 안 돼 있거든요. 공동명의지. 근데 엄마 공동명의 그걸 해주신 거를 보고 어떤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게 사랑의 방식이라고 네. 네. 집안 대대로 그거를 네. 이제 서류상으로 네. 최대한 네. 서류로 법이 허락하는 네. 한에 한해서 그냥 서로 존중하는 이제 집안이거든요. 네. 예, 근데 현재에는 아무래도 여자 쪽이 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혜택을 베푸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은 어쨌든 그런 형태로라도 아버지가 그거를 엄마한테 해주셨어요. 네.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모르겠지만은 그게 진술서에도 그런 내용이 네. 포함이 됐었죠. 네. 약간 에세이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다. 이거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나요? 요거는 공개가 안 됐죠. 네. 내용이 한 A4지 4페이지 정도의 에세이인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네. 그 아버님 부친 김홍숙님의 네. 아름다운 에피소드와 함께 그 마지막쯤에 저는 제 딸을 잘 압니다. 자녀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아이를 낳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정말 다각도로 네. 엄청난 전략을 짜서 달래도 보고 뭐도 해보고 맞습니다.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약간의 약간 협박성 멘트도 이 저출생 지금 시대에 이래도 안 해줘 이런. 그렇죠. 제가 아이를 셋을 네. 낳는데 아마 제 손주는 제 생각에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제가 막 손주를 되게 바라는 거는 아닌데요. 네. 저는 제가 너무 힘들게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아들한테도 그랬고 딸한테도 그랬고 맘대로 해라. 네. 괜찮다. 네. 나는 안 난다면 나는 솔직히 아들의 아내도 고생 덜 할 하고. 거고 내 딸도 고생을 안 할 거고 그래서 나는 좋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뜻밖의 아기 얘기를 큰아이가 하고 나서서요. 네. 그것도 이제 가장 애를 안 낳은 것처럼 그래서 보이는 굉장히 애가.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상황 진행이 이제 걱정되고 그렇기는 했지만은 네. 제가 정말 네 방탄조끼가 음. 딱 뜨고 음. 싶었어요. 거의 막 4-5가지의 이유를 진술서에 다 넣어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서 원래 살아온 어떤 가풍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 모성을 따르게 하는 게 뜻대로 안 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이제 저는 이것도 읽으면서 이분들 굉장한 분들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자녀가 모해성을 따르게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모해성을 따라봤자 어차피 모해 부해성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너네 외할아버지 성이잖아. 너네 아버지 성이잖아. 결국 남성에게서 내려왔던 성을 네 대에서 엄마 걸로 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차별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여기에서 콕 집어서 많은 인터뷰에서도 그랬고 많은 인터뷰에서도 물었다라는 것이 이 변경허가 심판 청구서의 이 청구의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래요. 것을 환기하는 멘트를 콕 넣으신 걸 보고 굉장한 분들이다. 이분들 너무 전략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절실하기 때문에요. 네. 약간 그 처절한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제 애미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은 네. 남편 성 아니냐, 네. 결국은 아버지 성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성경님은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 욱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할게. 내가 먼저 할게.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저희 엄마도 굉장히 보통 분은 아니셨거든요. 여기가 집안이 집안이 보통이 아니신 분들이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셨어요. 엄마부터 이렇게 될 수도 있었는데 할 수 없이 저 대에서 끊어야 되잖아요. 네. 엄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대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그런 질문이 제일 비겁한 것 같아요. 뭔가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은 사실 말장난이잖아요. 맞아요. 그래봤자 네. 아버지 성이잖아라는 거는 나한테 부와 모가 있을 때 모의 성을 받겠다는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엄마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야 그럼 그것도 뭐 어디서 온 거잖아라고 얘기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정말 가만히조차 있지 못하는 무쓸모한 그런 분들인 것 참 같아요. 편하게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구나. 옛날 옛적에 성에 대해 호기심 가득한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의 몸과 욕망을 탐구하는 것이 즐겁게만 느껴졌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성적 경험을 통해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피우다가 탄생했습니다. 와! 당신이 이제 막 성에 눈을 뜬 초보 탐험가이든 경험 많은 노련한 탐험가이든 그 성적 잠재력을 깨우는 여정에 피우다가 함께할게요. 다양성을 고려해 꼼꼼하게 고른 피우다의 성생활 용품이 궁금하다면 온라인 쇼핑몰 piooda.com 재미있는 성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 피우다 언니에서 피우다의 새로운 소식이 궁금하다면 인스타그램 piooda.life 피우다 라이프를 팔로우해주세요. 비욘세 청취자의 한 줌 가득한 오르가즘을 위해 적립금도 2배로 온라인 쇼핑몰 piooda.com에서 회원가입 시 추천인의 비욘세 BEHONSE를 입력하면 현금 같은 포인트를 2배로 드립니다. 기술과 감각의 조화가 만드는 색다른 오르가즘의 탐험 지금 피우다에서 시작하세요. 비욘세 팟캐스트를 가장 빠르고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비욘세 티셔츠, 공식 맥주잔 같은 공식 굿즈부터 책 미루리라 오늘 헤어졌다 난 슬플 땐 봉춤을 춰도 묶음 배송으로 함께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 비욘세와 함께 홍보하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음원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 혹은 그 밖의 새로운 제휴 아이디어도 비욘세닷컴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음에 든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로 응원해주세요. 팟캐스트 비욘세를 건강하게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2024년을 맞아 더 쓰기 편리해진 사연 보내기 게시판을 통해 각종 사연과 여러분의 근황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오늘도 더불어 혼자 살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열심히 촘촘하게 쓴 거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예, 제 복리와 이 성분 변경이 네. 별로 관계가 없다고 제 복리에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네. 노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각이 됐는데 10월 17일에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된 거는 다음 달 11일에 그러니까 한 달이 안 걸리는 네. 거죠. 한 3주 네. 만에 나왔어요. 한 달 만에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최대 한 달이어서. 아. 근데 이 굉장히 경사스러운 빼빼로데이에 기각을 그렇네요. 하셔가지고 지금 알았어요. 눈치 챙겨라고 11월 생각했거든요. 경사스럽게 사랑을 나누는 날 빼빼로데이에 이걸 기각을 했는데 기각하면서 이제 얘기한 게 민법 제781조 제6항에서 정한 자의 복리, 그러니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 나이와 성숙도, 현재의 가족 상황, 변경 신청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사건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라는. 처음에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저는 기각한다만 봤습니다. 주문 내용이 이 네.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지금 이거 보니까 자의 나이와 성숙도 제가 나이가 어린 건가요? 많은 건가요? 많은 성숙- 편이죠. 보통은 아.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류여서. 그래, 그럼 성숙하지 않다는, 네, 현재의 가족 상황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건가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이 이유를 나 지금 생각하고 처음 계신가 봤는데, 봐요. 그러니까 아마 기각한다, 그럼 그냥, 알았어. 이렇게 하고 그냥. 왜냐면 저희가 기각을 예상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기각이었구나 하고 네. 그때 카톡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네. 지금 굉장히 약간 법적인 문장이어서 딱딱하게 적어놨지만 결국은 자의 나이, 성숙도, 현재의 가족 상황, 변경 신청의 동기라고 했을 때 나이가 어린 미성년이어서 보호가 필요해서 성을 바꿔야 맞습니다.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성숙도도 아니다는 미성년자니까 거. 그런 것도 아니고 현재의 아. 가족 상황이 뭐 이혼 가정이거나 아니면 뭐 가정폭력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부친과 분리해야 할 뭐 사회적인 그게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인 걸로 저는 읽었거든요. 정말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신청 동기가 이거를 사실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는데 사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나이가 이미 이제 생을 많이 살아오셔서 나이도 많고 충분히 성숙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원하는 바와 본인의 이제 상황과 이 성을 바꿨을 때 미칠 여파를 잘 판단하고 고려해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현재 가족 상황도 자녀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이 성본이 변경됐을 때 가족 상황이 훨씬 더 화목하고 어쩌면은 더 좋아지고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미래의 손주나 딸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해서 신청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그 그렇게 내용이 보면 맞아요. 이거를 자의 복리에 매우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 신청 동기도 성평등을 지향하는 네. 누구나 동의할 만한 그런 동기를 종합적으로 그런 식으로 고려하면 이게 인용이 나오는 게 상식적인 일일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복리를 고려하는 기준이 지금은 되게 좁게 설정이 돼 있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딱 그거에 부합하지 않아서 기각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갖다 붙이기 나름일 맞아요. 수도 있어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아버지 쪽에 김 씨를 받을 때는 나에게 선택권이 없었고 맞아요. 내가 미성년자였고 어떤 나의 그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권리를 찾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쓰자면 또 쓸 수 있는 네. 내용인 건데 여기에서는 그냥 그렇게 짤막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 기각 이유가 가장 보편적이고 평범하고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복사 붙여넣기를 해놓는 그런 기각의 이유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변경 허가가 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은 어떤 케이스였어요? 부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자의 성본 변경을 아버지 것에서 어머니 것으로 변경이 인용된 사례가 저희의 조사 레이더망에 걸린 바로는 2개가 있거든요. 네. 둘 다 최근인데 네. 하나는 이제 2021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울가정법원에 부부 한 쌍이 태어난 아들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꿔달라고 했어요. 두 분이 이혼하지 않았고 혼인신고할 때는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지 못해서 모해성으로 협의를 못했고 사실 네. 그때는 아이 낳을 생각도 없었는데 네. 결혼하면서 아이 낳고 낳을 결정을 하고 우리 가정에 앞으로 추구하는 바나 아이의 교육 방식이나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가치관 같은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어머니 성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꿔주세요라고 그런 식으로 네. 이제 청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 네. 그게 거의 첫 번째로 인용이 된 사례로 알고 있어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성년자 아이의 성본을 어머니 성으로 변경한. 그분이 지금 제가 보는 거랑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네, 기사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하신 분인가요? 그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첫 사례는 네. 두 분 다 제가 지금 성함도 기억을 했었는데 까먹었는데 네. 서울에 사시는 네.
한국인 부부 2명이시고요. 네. 베트남 사례분은 그 이후에 있었어요. 아. 그분은 어머니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셨고 네. 그리고 아버지는 한국 태생이시고 맞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우선은 아빠 성이 된 거죠. 그냥 혼인신고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다음에 아이를 베트남 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도 키우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키우고 어머니 쪽 문화와 아버지 쪽 문화를 같이 이제 가정에서 교육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베트남인 어머니의 성을 쓰고 싶어서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우선은 베트남 어머니 분이 한국으로 귀화를 하셨어요. 네. 한국인으로 귀화하시면서 본인의 성을 창설하셨어요. 네. 그러고 그 창설하신 성으로 아이 성을 바꿔주세요라고 요거는 의정부 지법이었거든요. 네. 의정부 지법에 청구를 했고 요것이 인용이 되어서 네. 요거는 또 되게 의미 있는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 판결할 때 재판부가 했던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는 여기에서 얘기한 거랑 지금 두 분의 케이스가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른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허가를 해줄 때는 자녀의 성본 변경이 반드시 가족관계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가족관계가 만들어졌을 때만 가능하다는 규정은 없다. 그리고 이번 성씨 변경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선진적인 판결문이 너무 멋진 진짜 결정문이었어요. 여기에서도 또 그 비슷한 걸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분 변경으로 인해서 외국 이주민의 혈통임을 드러내고 사회의 주류 질서에 반하는 것처럼 비춰서 편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도 이 우려가 가족 구성원의 개인적인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상의 이익을 무시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맞아요. 이런 굉장한 판례가 있는데 우리나라 맞아요? 맞습니다. 심지어 그 뒤에 걱정까지 얘기해준 거잖아요. 베트남,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거를 허가하지 않는 근거로 쓰여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나중에 겪을 차별의 가능성이.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아직도 어렵다는 것이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저희도 준비하면서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청구서는 제가 낸 가정법원에 어떤 판사 한 명에게 배정돼서 그 판사가 결정하면 끝인 거예요. 뭐 어떤 회의 과정을 거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이 청구를 배정받는 판사의 판단에 오롯이 달린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법 또한 그 자해 복리라는 게 그렇게 모호하게 규정이 돼 있기 저희도 때문에 한참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그것이 도대체 이렇게 무슨 하면은 뜻인지. 허가의 근거일 것 같은데 이걸 안 된 그러게요. 기각의 근거인가 하면서. 그래서 운이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어떤 판사에게 이 청구서가 도달하느냐 그리고 그 판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진 타이밍일 것인가 판사님도 생각이 많이 바뀔 거 아니에요. 살면서 사실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하겠다고 할 때는 지금까지의 판례로 봐서는 거의 기각당할 가능성이 크니까 염려도 많았고 네. 사실은 요 얘기를 안 했네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지금 네. 같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경향신문의 플랫이라고 여성 서사를 아카이브하는 채널인 그 보도팀 플랫이라는 팀과 지금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고 거기서 만들어주신 유튜브를 여러분 꼭 봐주세요.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촬영도 잘해주시고 편집도 잘해주시고 얼마나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만들어주셨는지. 저희 모녀가 아주 똑똑한 사람들로 나옵니다. 아이고 실제로도. 아무튼 그 기자분들하고도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해주시기로 했을 때 이게 분명히 기각이 될 것 같은데 의미가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셔서 저는 오히려 그리고 대신 이런 청구 과정 말고 뭐 국민청원이나 국회청원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동의할 수 있거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떨까요? 이런 제안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데 사실 그런 청원은 제 머릿속엔 잘 그려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국회의원도 아니고 친구들과의 톡방이나 SNS에서 각종 이제 청원들이 올라올 때마다 매번 이제 최대한으로 동의합니다 서명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는데 그게 법의 변화로 바뀌기까지는 엄청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 국회 이제 끝까지 법사위 뭐 뒤에 쭉쭉쭉까지 통과하는 일이 정말 요원하기 때문에 저는 그 방법이 저한테는 와닿지가 않았고 그래서 내 개인으로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지금 이런 과정을 보니까 약간 잘 운이 좋아서 조금 저와 생각이 비슷한 판사에게 이 청구서가 얻어 걸리면 한 방에 통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저는 해석이 됐어요. 비욘세 청취자분들 중에 지금 판사분 계시면 그러게요. 어디 계신가요? 나중에 이런 거 들어오면 가정법원이어야 합니다. 네. 아니 뭐 그렇다고 저희 뭐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만 잘 판단해 주시고. 그렇죠.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하시겠죠. 네. 근데 저는 거기에 좀 희망을 걸은 거예요. 오히려 그게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거기서 입법을 만들고 그런 것보다 사실 이게 사법의 영역이거든요. 네. 사법 영역에서 어떤 개인과 타이밍이 잘 맞아떨어지는 가치관을 가진 판사가 딱 만나서 네. 이런 사례가 하나 생기면 그때부터는 다른 가정법원의 판사들도 이 판례를 근거로 새로운 판결을 할 수가 있는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길이 오히려 입법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거나 아니면은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각문을 받았을 때도 네. 여기 판사 이름이 딱 한 명 적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네. 이 엄마의 청구서가 이 판사가 아니라 다른 판사한테 갔으면 다른 결과를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네. 한 1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100명의 판사들에게 이걸 제출하면 그렇죠. 그중에 한두 명 정도는 인용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이제 생각이 가서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됐어요.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어떤 당위성보다도 이 귀화하신 베트남계 한국인 여성분의 얘기가 제일 희망적이잖아요. 네,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싶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법을 바꾸거나 제도를 바꿀 때 제일 빠른 길이 사례라고 저는 들었어서, 왜 그 타투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타투해주는 게 불법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타투 그 유니온 그분도 계속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한번 자기가 신고가 들어와서 형사 그게 되면 왜 내가 죄인이 아닌가를 하나를 사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이 돼서 실제로 지금 유명인을 타투해준 걸로 유명하신 분이어서 누가 그걸 신고를 해서 들어왔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한번 해보자. 기다렸다 가보자고 이런 느낌이라고 얘기도 하셨었고, 전 또 그거 생각도 나더라고요. 일본의 소프트뱅크 회장 손정희 회장이 제일교포잖아요. 네. 제일교포인데 2세인가 3세신데 원래는 그 조선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일본에 계속 살 거고 사업을 할 거니까 귀화를 할 때 보통 제일교포는 이름이 2개가 있어요.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에 끌려가신 분들의 후손들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약간 창씨개명 이런 개념으로 거기에서도 뭐 명목으로야 차별 안 당하게 하려고라고 한다지만, 그러니까 제 친구도 제일교포 친구도 식당 웨이팅 리스트에는 그 일본어 일본어 이름을 쓰거든요. 네. 저희가 부르는 한국 이름 따로 있고, 그래서 보통은 그걸로 귀화를 많이 하신대요. 어차피 일본에서 쭉 사실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나는 손정희로 손이라는 성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제 일본 재판부에서 안 된다. 왜냐하면 일본에 손이라는 성은 없으니까 안 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당시 일본인 아내분이랑 결혼을 해서, 일본인은 결혼을 하면 성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내분 성이 손하고 아내분 이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분의 성을 근거로 손 씨라는 일본 사람 여기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손 씨로 귀화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성을 안 바꾸시고 지금도 뭐 이름이야 뭐 마사요시 이렇게도 부르지만 손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프로젝트를 이제 보면서.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기자님들이 접근하시는 기존의 방식이랑은 좀 달랐던 거예요. 조금 더 큰 그림을 보고 주로 이제 대하거나 이제 접하는 쪽이 국회나 이런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보는 것도 함께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다가 저도 몰랐는데 기자분들이 찾아주신 사례가 태국에서 동성혼이 합법이 되는 과정이 거기도 이제 입법 이런 거를 열심히 시도를 해보다가 안 되니까 사법으로 돌려서 동성 커플 개인들이 혼인신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통과라고 할까? 그게 신고서를 냈는데 하나가 수리가 된 나오면서 이제 그게 또 되니 안 되니 이런 식의 과정들로 가면서 사회적으로 이 건이 많이 이슈화되고 알려지고, 그러면서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제 참여하면서 입법도 이루어지고 그런 식으로 과정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고, 정확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사법적인 과정을 포함해서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그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이름을 알면은 제가 지금 로고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지금 너무 많은 팩트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생각이 안 날 수밖에 트위터에 없어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맞아.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네. 요게 가능성이 있구나. 네. 그리고 어쩌면은 국회 청원보다 더 빠르고 음. 효과적인 길일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이 사례가 자꾸 없는 취급을 하니까 엄마성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서도 다들 안 될 걸 알면서 언젠가부터 사실 그분들은 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됐으면 하는 마음이기는 그렇죠. 하지만 신고서가 들어왔다라는 기록이 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걸 많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진짜 들었었거든요. 장애인 이동권 시위 같은 경우에도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우리 여기 있다. 우리 그러니까요. 지하철 타러 왔다라는 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서 저희가 다 그러고 있어서 비욘세도 가시화 방송. 아이고 이런 대단한 일 사이에 진짜 가시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도 이게 기각되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게 기각 사례라도 하나 늘려놔야 맞아요. 이런 이유로 성본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라는 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기각이 만약에 된다 하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엔 어떻게 진행이 돼요? 만약에 기각이 되면 저희가 요거도 안내를 하려고 하는데 네. 조금 바쁘긴 해요. 3일 안에 즉시 항고라는 거를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결정이 사실은 헌법에 위배되는 결정이니까 한 번 더 봐달라. 왜냐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가치 그리고 개인으로서 복리를 실현하려는 그런 가치를 이 판사의 기각 결정이 위배했다. 그러니 한 번 더 봐주세요라는 항고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까지도 혹시 기각받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다음 단계들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헌법 소원도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헌법에 사실 많이 위배되잖아요. 네. 그냥 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해 성본 변경 관련해서 헌법 소원이 이미 들어가서 진행 중인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헌법 소원까지는 하지 않을 거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헌법 소원은 그렇게 중복으로 잘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건의 결과를 기다려 보면서 인용이 되시는 분들은 네. 축하 파티를 열면서 이제 네. 추후 절차를 진행을 하시게 될 것이고 네. 기각이 되는 분들은 즉시 항고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각 결정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들을 이어가 볼 생각이에요. 우리 엄마 성 한번 쓰겠다는데 지금 변호사 사무실을 지금 차리시게 맞아요. 생겼어. 아 맞아요. 저희 이걸 여기 왜 개인이 이걸 다 알아야 되고 정말. 사실 법률 자문을 많이 받고 싶긴 했는데 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거 진행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어디서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고 그냥 내 이야기를 툭 던졌을 뿐인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반응이 툭툭 들어올 때가 많아서 네.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좋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라는 곳이 여의도에 있더라고요. 서울 여의도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여러분. 네, 무료로 네. 성평등에 기초한 그 법률 법률 자문을 상담을. 해주시는 변호사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네네. 거기서 도움을 받다가 이제 경향신문 플랫팀이랑 함께 하게 되면서 네. 그 원일임 변호사님의 도움을 많이 지금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변호사님이 이제 끌고 와주셔가지고 김윤진, 최나빈 변호사님도 함께 도와주고 계신데 네. 이 원일임 변호사님은 본인 결혼하시고 아이를 낳으면서 혼인신고 때 본인 아이에게 엄마인 자신 성을 물려주기로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아드님이 엄마 성을 따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연관된 당사자이시기도 하시고 법률 자문을 매우 열심히 받고 있어서 저도 네. 아주 든든하고 네.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전문가분들이 많이 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피소드 시작하자마자 안내 음원이 하나 나가기는 했는데 네이버나 구글에 엄마성 빛내기를 검색하면 뭐 경향신문 플랫 기사 말씀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거기 하단에도 유튜브 콘텐츠 하단에도 다 네, 넣어주셨더라고요. 더보기란에. 네. 김준영님의 인스타그램 계정 IM준영, IAMJUNYOUNG에 인스타툰도 연재되고 있고 바로 구글 폼으로 갈 수 있는 링크도 다 들어가 있어요. 트위터 계정은 맘 레스트 네임, 엄마성 MOMLASTNAM이고요.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글 폼에 접속하셔서 안내에 따라서 참여하시면 되는데
이게 되게 자세히 적혀 있더라고요. 수신지 작가님 그림도 만화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는 당장 나도 신청을 하고 싶어요인 분들도 있고 당장 할 용기는 없지만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서 요거는 저희가 비욘세닷컴 게시판에도 올려놨고 팟캐스트 비욘세 공식 계정을 통해서도 접속 링크로 가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언제까지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우선은 네. 지금 계획으로는 네. 24년 1월 14일 일요일까지 네. 신청을 받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상황을 보고 혹시나 연장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빨리빨리 들어가셔서 14일 일요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오프라인 세미나 한 번, 온라인 세미나 한 번을 하려고 해요. 네. 거기서 청구서 작성 방법이라든지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하신 부분을 변호사분들에게 자문을 받으시게 되고 대략적인 청구서 작성 가이드도 드리려고 해요. 네. 왜냐면은 청구서가 우선은 개인들의 각자의 사정을 잘 정리하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저희는 함께 모인 분들이 그냥 성본 변경보다는 이런 성평등한 세상 그리고 엄마 성 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지는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청구서를 작성하실 수 있게 그리고 법에서 요구하는 4가지 요건에 맞춰서 청구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 팁 같은 거를 드릴 거고요. 네. 그러면 신청자분들이 각자 청구서를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각자 사정에 맞춰서 작성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네.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온라인 세미나로도 한번 이제 안내를 드리고 네. 뭐 PDF 같은 자료집으로도 안내를 드리고 네. 그리고 저의 연락처가 언제든 열려 있을 테니까 네. 궁금하시면 언제든 전화를 주시면 네. 제가 뭐 달려가서라도 네. 안내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청구서 작성을 한 2월 초 네. 구정쯤까지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2월 중순쯤에 2월 아마 한 14, 15일, 뭐 13일 요 정도가 될 텐데요. 그 주에 하루 날짜를 정해서 서울가정법원에 이 청구서를 함께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손잡고 네. 청구서를 제출하고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그 날짜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하고요. 여기서 지금 서울가정법원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원래는 전국구로 진행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재는 서울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서 안에 들어가 보시면 서울 거주자가 아니지만 신청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신청서로도 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이제 세미나 과정에는 참여하셔서 뭐 청구서 작성 방법이나 제출 방법 그리고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는 취지라든지 그런 것들 안내는 받으시고 그 후에 각자 계신 지역의 가정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실지는 각자 마음에 달린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도 저희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원래는 개인적으로 다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지금 그리고, 당장이라도 가서 네. 넣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작성에 필요한 어떤 그런 틀에 해당하는 형식 같은 건 좀 안내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거네요. 네, 지금 이미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도 지금 당장 신청할 형편은 안 되는데 과정을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 신청해요. 이런 분들도 많이 신청하셨고 서울 거주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 사는 지역에서 해보고 싶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나중에는 전국구로도 한번 진행해보고 싶은 계획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여를 하고 싶어서 미리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청구서를 제출을 2월 중순에 하면 아마 3월 중순쯤에 기각 혹은 인용 결정문을 각자 댁으로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네요. 한 달 안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아마 3월 초 중순쯤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인용 받으신 분들 혹은 기각 받으신 분들이랑 한번 파티 겸 이런 식으로 한번 모여서 축하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다음에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함께 얘기를 해보면서 1차적으로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력 불태우는 파티 같은 거네요. 기각되면 맞습니다. 기각되는 대로. 네,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지금 이 여정에 앞으로 성경님이 어느 정도로 함께 해주시는지 유튜브도 나와주시고 팟캐스트도 나와주셔서 나중에 기각 파티 할 때도 혹시 와주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그거는 뭐 제 따님이 불러주시면 네. 그거. 그래요? 어떻습니까? 이게 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 음. 어머니는 프로젝트 참여자 혹은 네. 이제 먼저 기각을 받아서 사례 참고자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디 가서 이 프로젝트 얘기를 하면 다들 기자분들도 그렇고 함께 참여해 주시려는 분들도 그렇고 다 저보다는 김성경 씨에게 매우 관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계속 그렇죠. 성경님은 어떻게 될까라고 자꾸 제 얘기가 아니라 어머니 얘기를 듣고 싶어 하셔서 제가 어머니를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는 저의 의지라기보다는 아, 이것도 나이순인가요 혹시? 근데 유교샵에. 이거는 나이 수준이라기보다는 약간 스타성의 문제지 않나. 맞아요. 네. 되게 재밌고 그래서 자꾸 저도 엄마를 저한테 무슨 인터뷰 요청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네. 자꾸 저보다 더 멋지고 말씀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러면서 자꾸 끌고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심한 아이라서 네. 그런 MBTI 아이. 네, 매우 심한 아이라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정말요? 전혀 네. 유튜브 봤을 때 그 생각을 못 했어가지고. 그거는 딸이랑 같이 있었던 거고요. 딸이랑 같이 있을 때랑 또 혼자 있을 때랑 매우 다르거든요. 제 제일 친한 친구고 네. 동지고 같이 있으면 제일 든든하고 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좀 평소에 저로 돌아옵니다. 팀으로 움직이셔야 되겠네요. 네. 네. 기각 파티는 함께 할 거예요. 네. 이 이야기를 이미 다 들으신 분들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힘을 얻기도 할 것 같고 뭔가 얘기하신 대로 젊은 애들끼리 그냥 지네끼리 무슨 법이 장난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지잘난 맛에 사는 것들이 모여서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어머니가 이걸 굉장히 어떤 삶에 대해서 같이 접목해서 얘기해 주신 게 듣는 분들한테는 많이 힘이 될 것 같아서 맞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무조건 나와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권스님 감사해요. 저의 지원군이 되어지고 계시군요. 근데 진짜 많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데 네. 사실 저는 인터뷰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네. 너무 떨려가지고 안정제를 막 먹으면서 막 머릿속에 별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네. 저희 어머니는 아무 생각이 지금 없으면 너무 평온하시고 그럴 수 있어. 저도 저야말로 너무 든든해요. 제가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덜 떨리고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인터뷰할 때도 엄마가 함께 얼굴을 까고 유튜브에 나오게 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미안하고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가 되게 장유유서 유교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나 혼자 나갔으면은 훨씬 뭐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바로 옆에서 잠깐만요 제가 엄마인데요 하고 이제 나오면 맞아. 저희 탈룰라라는 그 개념이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제가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같이 데리고 다니려고 아니 하고 그리고 싶은. 심지어 그런 어떤 여성이 자기 의견을 내고 자기 철학을 얘기할 때 다들 엄마 핑계를 대면서 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비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댓글을 이제 저희 엄마가 자꾸 읽으셔서 저도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한데 비혼 얘기를 이렇게 한 것만으로 누가 뭐 얘네 엄마 불쌍하다. 얘네 엄마는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네 엄마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희 엄마가 거기에 대댓글을 달려고 한 적이 있더라고요. 지금 어머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내가 그 엄마인데요. 네, 내가 저 애입니다. 괜찮거든요. 나오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정말 그게 심정이 힘이, 이해가 돼요. 네, 힘이 많이 실려서 세대가 다른 사람조차 이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진술서에서 쓴 얘기나 아니면 인터뷰나 여기에서도 그 윗세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신 아버지 얘기도 해주시고 하는 게 정말 많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가 가진 네. 그 인프라로는 타겟팅이 20대, 30대, 40대 정도로 많이 정보를 접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해요. 네. 신청서가 들어오는 걸 봐도 연령대는 모르지만 그냥 사정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엄마랑 얘기하면서도 그렇고 다른 주변 지인분들이랑도 얘기하면서 느낀 거는 오히려 이 주제가 내가 내 성을 바꾸고자 하는 이 주제가 20, 30대 분들보다 5, 60대, 6, 70대 분들이 더 어쩌면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실 수 있기도 하겠더라고요. 저희 엄마만 해도 오히려 어린 분들은 뭐 혹시 미래에 태어날지도 모르는 내 자녀 아니면 나의 아빠 네. 아니면 나의 형제들이나 뭐 기혼자분들은 나의 남편 이런 시 쪽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는데 오히려 저희 어머니 또래 세대 분들은 부모님 눈치도 이제 안 보이고 뭐 가족들 눈치도 안 보이고 뭐 자식들이 있다면 자식들의 해줄 게 나 이미 다 해줬고 그래서 내 성 정도는 내가 혼자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부담이 적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 또래 세대 분들이 많이 계신 곳에 가서 이제 네. 홍보도 하고 그분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적인 한계와 제 몸이 한계라서 거기까지는 홍보를 못했어요. 근데 언젠가는 조금 이 정보를 지금 접하기는 좀 어려우신 분들도 네. 함께 한번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거 들어주시는 분들 아니면은 SNS에서 저희 성분 변경 프로젝트 보시는 분들이 또래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셔도 좋지만 직장에 얘기를 잘 들어주실 수 있는 윗세대 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어머니 아버지 분들에게도 한번 공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의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제 주변의 친척분들이랑 이렇게 봤을 때도 아빠 성으로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윗세대도 많을 수 있다. 물론 그런 반감만으로 변경하는 거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 그럴 수 있는데 있다. 그냥 어떤 개인의 삶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이 성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혹은 나는 정말 강렬하게 엄마의 성을 잇고 싶다라는 열망이 저희보다 더 윗세대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엄마성 빛내기로 검색하셔가지고 트위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로도 검색하면 금방 찾아볼 수 있으니까 1월 14일까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제 준영님이 막 설명을 할 때 굉장히 말 그대로 엄마 미소로 보고 계시던 성경님부터 나와보신 소감 한번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딸이 이렇게 똑똑한지 다시 한번 알았고 네 앞으로도 계속 네, 우리 딸 옆에 네. 서 있을 겁니다. 오, 아싸. 긴 말이 필요 없네요, 진짜. 네, 네, 준영님도 나오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전 청취자로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제가 진짜 대스타 작가가 돼서 사실은 광고를 진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 꿈이 있었어요. 저의 애정 팟캐스트 3, 4에 다 광고를 하고 싶은 네. 꿈들이 아마 듣는 모든 창작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먼저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제가 비욘세님이 그 예전에 다큐 나오셨을 때 네. 인터뷰 하신 거 중에 항상 거의 좌우명으로 삼는 게 있었어요. 아이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연두색 머리를 하고 싶을 때 문 밖을 열고 나갔을 때 온통 검정 머리밖에 없으면 너무 힘든데 문 열고 나갔을 때 연두색은 아니더라도 분홍색, 뭐 보라색 머리가 있으면 연두 머리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문 밖을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기억이 안 난다더니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엄청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그렇고 네. 제가 살아가면서도 많이 곱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혼자 방 안에서 나 혼자 연두색 머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주제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네네. 계실 텐데 저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똑같지는 않지만 다른 색깔 까만색 머리가 아닌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네. 제 얘기나 이 프로젝트의 존재 자체가 또 다른 그런 분들한테 같은 느낌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저희가 너무 급하게 그 마이크 테스트랑 이런 걸 다시 하느라고 제가 얘기를 못 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이 자리가 감동적인 게 사연자로 사연을 주셨다가 이게 대대적인 프로젝트가 됐을 때 사실 이걸로 준영님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수익 사업도 아닌데 비욘세에 광고를 넣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셔서 광고 단가나 이런 걸 안내를 드렸더니 광고비가 너무 싸다. 너무 싸요, 근데. 말이 안 돼요. 내년 인상분을 기준으로 말해달라 그래가지고 일단 진정해 보시라고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알리겠다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비욘세에 대한 애정으로 어떤 후원의 차원에서 와주신 거를 저도 알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덕분에 저도 요 어떤 혼인신고할 때 벌어지는 일, 거기 서류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많이 알게 돼서 그냥 어제 자려고 누우니까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혼인신고서 안에 아이가 출생했을 때 모해성으로 하겠냐라는 항목을 넣은 것 자체가 이제 제일 사랑이 큰 상태에서 시작할 정상가정에게조차도 모해성을 잊게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를 어떤 대한민국 제도는 이미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 모든 게 되게 코미디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그럴 것 생각이 같아요. 들어서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데 동참하고 싶으시면은 엄마성 빚내기를 검색하셔가지고 1월 14일까지 프로필에 안내돼 있는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쉬워 죽겠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거 안 해요? 뭐야? 혼자 사세요? 알죠? 네. 그렇죠. 오늘 기혼자 두 마지막에 해야 되는 분이랑 거 외칠 수 있어가지고 마음이 지금 너무 든든합니다.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까지 하면 혼자 사세요를 같이 해주시면 돼요. 비혼이더라도 이 기혼자 두 분의 프로젝트를 응원하는 것처럼 기혼자 두 분이 또 비욘세를 응원해 주신다고 해서 그 어떤 감동적인 순간을 만드는 마음으로 한번 클로징 멘트를 해볼게요. 올더 싱글 레이디스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성 빚내기 프로젝트 1월 14일까지 참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혼자 사세요. 감사합니다.